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약 안 쓰고 건강을 지키는 자연약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부터 각종 여성질환, 암 예방까지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기적의 식물요법, 식재료 40종, 허브 100종, 증상별 양리효과 총정리. 지은이 모리타 아스코, 일본 식물요법의 1인자, 산누이 인터내셔널 대표, 대학 졸업 후 항공회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심한 먼지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으로 휴직하고 아토피 피부염으로 스테로이드제와 기관지 확장제에 의존해 지내던 중 식물요법을 알게 되어 놀라운 효과를 체험했다. 이를 계기로 식물요법의 본고장인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스 국립 파리 13대학 등에서 식물양리학을 공부했다. 귀국 후 식물요법에 기반한 회사를 설립하고 2003년에 일본 바이오 벤처 대상 긴키 바이오 인더스트리 진흥회의상을 수상했다. AMPP, 프랑스 식물요법 보급 의학협회가 인정한 식물요법 전문 교육기관인 르보아 피토테라피 스쿨을 맡아서 운영하는 한편 식물요법과 의료를 연계한 상품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머리말. 아이치 현 요도미 반도의 시골 마을에서 자란 4개 식물은 친숙한 약이었다.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알로에를 붙이고 부딪혀 멍이 들거나 부었을 때는 토란을 가루내 물에 갠 다음 쑥 진액을 넣어 스포제를 만들어 사용했다. 어릴 적에는 늘 쑥이나 비파잎을 따서 말려 사용하곤 했다. 우리 가족에게 집 앞들이나 들판은 약국이나 다름없었다. 대학 졸업 후 도쿄에 올라온 나는 항공회사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입사한 지 2년 만에 먼지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으로 어쩔 수 없이 휴직하고 말았다. 게다가 아토피성 피부염까지 생겨서 스테로이드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달고 사는 날이 이어졌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의 권고가 나오던 무렵이었다. 이렇게 되니 나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말이 나오지 않는 증상까지 생겼다. 마음과 몸이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음을 실감한 귀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미숙하나마 근본적으로 고민한 끝에 프랑스 친구가 알려준 식물요법, 피토테라피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식물요법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다. 1994년 나는 5년간 일해온 회사를 그만두고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13대학에서 식물요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파리 13대학은 식물요법을 의학학부 내에서 자연요법학으로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식물과 약초를 하나의 치료법으로 보고 임상의료를 실시했다. 그리고 2013년에 나는 다시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 유럽에서는 식물 연구가 해마다 과학적으로 진보하고 있어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니 평생에 걸쳐서 배워나가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프랑스인들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에르보리스테리아라는 허브 약국에 들른다. 에르보리스테리아에서 식물요법사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상담한 다음 허브와 팅크를 구입하여 자연 치유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나는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식물요법을 공부하면서부터 어린 시절에 당연하게 여겼던 식물의 강력한 힘과 효능을 실감하게 되었다. 또 식물의 힘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1996년에 귀국하여 할아버지를 간병하면서부터 일본 유양 시절에서
식물요법을 활용할 수 없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식물요법은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는 노인들에게 고질인 통증이나 부종, 욕창에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나 식물요법은 당시 일본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식물의 화학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신슈대학 농학부 교수를 찾아가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소개로 오사카 대학 공학부에서 식물 바이오에 대해 연구한 끝에 2003년 일본 바이오 벤처 대상 중 긴키 바이오 인더스트리 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이루었다. 당시는 바이오라고 하면 재생의료나 신약, 의약 제조가 중심이었는데 나는 인간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식물의 고유한 성분과 작용, 구조를 연구 주제로 삼았고 긴키 바이오 인더스트리 상을 수상을 계기로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연구에 종사하던 중 42세에 임신하다. 2007년 가을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일찍이 임신과 출산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식물요법을 활용하면서부터 체질이 개선되어 42세에 임신하고 이듬해 여름에 출산하게 된 것이다. 임신 중에 교염병의 일종인 홍반성 낭창에 시달린 적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심신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타인에게 상냥하게 대할 수 없었다. 열의와 활력을 갖고 대하려는 의욕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반대로 통증이 낫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게 되자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도 행복한 일임을 실감하고 더욱 노력할 수 있었다. 그러자 매일의 일상이 즐거워졌다. 내가 프랑스에서 배운 또 한 가지는 식물요법의 근본이 일본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인은 쌀 한 톨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할 정도로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어디에나 합장하는 습관이 있다. 바로 이것이 식물요법의 기본 철학이다. 된장이나 간장처럼 일본이 자랑하는 발효식품에도 채소와 곡물의 식재료 속에도 놀라운 힘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나 자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가족과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식물의 힘은 엄청나다. 식물의 은혜를 누리자. 식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영양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햇빛을 받아 당을 생성한다. 이는 인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과학이다. 환경이 혹독해지면 식물은 스스로 약을 만들어낸다. 식물들이 역경을 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구조는 싹을 틔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며 생명을 대대로 이어나가는 강인함으로 단순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수많은 성분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영양소와 약으로 완성된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성분의 이름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식물 성분으로 잘 알려진 폴리페놀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폴리페놀을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폴리페놀은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소플라본, 플라보노이드, 카테킨이라고 하는 5천 종류도 넘는 성분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모두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항균 물질이거나 향기 성분이다. 성분 하나하나의 양리 효과가 아직 과학적으로 모두 입증되진 않았지만 몇몇 성분은 우리의 건강과 미용에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순환하는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자연약에 고마워하며 그 혜택을 마음껏 누려보자. 건강에 이상 증상이 생길 때는 먼저 식물의 힘으로 병을 극복하다. 현재 나는 르보아 피토테라피 스쿨에서 식물요법을 가르치고 있다.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서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20대 여성이 찾아왔다. 모발이 푸석푸석하고 피부도 건조한 데다 눈 밑에 다크서클까지 있어서
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생리도 멎어 있고 불면과 냉증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젊은 갱년기 같은 증상에 괴로워하던 끝에 우리 스쿨을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식사를 개선하고 허브를 일상에 도입하고부터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고 이제는 우리 스태프로 일하고 있다. 해외 출장도 거뜬히 해내는 바쁜 나날 속에 언제나 눈을 반짝반짝하며 일을 즐기고 있다. 물론 생리도 다시 시작하였고 심신 모두 건강해졌다. 식물의 힘이란 이토록 크다. 허브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한방도 놀라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식물의 힘을 이용해보자. 매일 하는 식사부터 여성 특유의 질환까지. 식물요법이라고 하면 보통 허브티나 아로마 테라피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나날이 먹는 친숙한 곡물과 야채, 과일, 허브 등도 식물의 힘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이들을 먹는 것도 엄연한 식물요법이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재료에도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몸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성분이 가득 담겨 있다. 그러므로 매일 먹는 식사도 자연약인 셈이다. 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메보시를 먹을까? 왜 토랑가루를 수포로 만들어 사용할까? 이처럼 우리 주변의 식재료를 활용한 할머니의 지혜도 이 책에는 많이 등장한다. 자연약은 식물이 스스로의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을 활용한 것이다. 특히 여성이 식물요법의 지혜를 많이 알아두었으면 한다. 임신과 출산은 물론 부모의 간병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성은 많은 몫을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학적으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매일의 식생활에 활용하자. 식물요법에는 그런 지혜가 가득하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 몸의 컨디션을 다스리기. 2장, 여성 특유의 증상. 3장, 마음의 컨디션을 다스리기. 4장, 피부와 미용. 자연약의 기초지식, 허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시기이다. 마시면 허브의 성분을 체내에 직접 흡수하기에 양리 효과도 뛰어나다. 특히 허브티는 카페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음료가 된 지 오래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팅크제나 정제도 일반적으로 판매한다. 이를 일본에서는 그다지 취급하지 않지만 구입 가능한 제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에센셜 오일을 알약에 몇 방울 묻혀서 복용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적이지 않다. 아로마 테라피에서 에센셜 오일이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바르는 처방도 친숙한 방법이 되었다. 바를 수 있는 자연약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에센셜 오일을 혼합한 오일도 있고 에센셜 오일을 배합한 크림이나 밤도 있다. 경피 흡수라고 해서 몸에 바르면 에센셜 오일 성분이 피부로 스며들어 혈액까지 도달하여 효과를 발휘한다. 효과를 얻고 싶은 에센셜 오일을 골라 베이스 오일에 섞어서 자신만의 마사지 오일을 만들 것을 권한다. 입욕제도 직접 만들 수 있다. 향을 맡는 것도 식물 성분을 흡수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준다. 에센셜 오일의 향이 코로 들어가면 향기 성분인 작은 분자가 코 속에 있는 냄새세포에 포착되어 전기신호로 뇌에 전달된다. 이 전기신호는 뇌의 시상하부라는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를 조정하는 장소에 전해져서 진정작용과 최음작용 등의 생리활성을 일으킨다. 마사지하면서 에센셜 오일의 향을 맡는 방법도 좋고 아로마 포트를 가열하여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뜨거운 김으로 나오는 향을 맡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식물의 힘을 흡수하는 여러 가지 형태. 허브티는 일반적으로 식물의 잎과 꽃과 뿌리를 말려 잘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는 것으로 프랑스에서는 티잔느라고 일컫는다. 허브티로 마시면 수용성 유효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 2점. 차로 직접 마심으로 허브의 유효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 등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다. 팅크란 허브를 알코올이나 글리세린에 적셔서 성분을 침출시킨 액체를 말하며 프랑스어로 탱튜트메르라고 한다. 수용성과 지용성의 두 가지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 2점. 정해진 양의 팅크를 냉수나 온수에 타서 마시면 되므로 섭취가 간편하다. 정제란 허브 성분을 일정한 형태로 압축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건강보조식품 같은 정제가 그 예이다. 식물성 오일을 젤 캡슐에 봉입한 것도 있다. 2점. 맛에 상관없이 섭취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에센셜 오일이란 에센셜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름 아래 판매되는 것을 가리킨다. 수증기 직류법이나 압착법 등으로 성분을 추출한다. 오일이므로 지용성 유효 성분도 흡수 가능하다. 똑같은 식물이라도 허브티와는 다른 부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때에는 효용도 다르다. 2점. 장기 보존이 비교적 가능하고 마사지에 사용하거나 향기를 맡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허브티를 효과적으로 마시려면 티포트를 사용하기. 거름망이 있는 티포트를 데운 뒤 말린 허브를 넣는다. 허브의 양은 물 200ml당 한 큰술 정도가 기준이다. 여러 가지 허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허브의 총량을 기준량으로 잡는다.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은 뒤 10에서 12분 정도 우려낸다. 이 방법을 앵피지용이라 하는데 식물의 잎이나 꽃잎을 우려내는 허브티의 경우에는 포트에 넣는 것이 좋다. 끓여서 우려내지 않아도 유효 성분이 충분히 추출된다. 가장 대중적이고 손쉬운 추출 방법이다. 냄비를 사용하기. 냄비에 물과 말린 허브를 넣고 가열한다. 바르르 끓지 않을 만큼 온도를 유지하면서 5에서 10분 정도 취향에 맞는 농도가 될 때까지 끓인다. 그리고 차 거름망을 써서 잔에 따른다. 냄비에 끓여내는 방법을 데콕시옹이라 하며 식물의 뿌리를 사용한 허브티에 적합하다. 또 탕약처럼 진한 성분을 추출하고자 할 때에도 좋다. 물에 우려내기. 말린 허브를 상온의 물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6시간에서 8시간 둔다. 허브에 따라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발레리안이나 리코리스 등은 이 방법도 좋다. 신선한 허브를 사용하기. 말리지 않은 생엽 허브를 데운 포트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뚜껑을 덮고 3분 정도 우려서 잔에 따르면 신선한 양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유효 성분은 말린 허브에 응축되어 있으므로 약효를 얻고자 한다면 말린 허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에센셜 오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질 좋은 것을 고른다. 최근에는 편집숍 등 많은 곳에서 아로마 오일이 시판되고 있을 정도로 가격과 품질도 천차만별이다. 가급적 학명과 원산지, 추출 방법이 명기된 제품을 선택한다. 특히 피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한다. 마사지에는 베이스 오일과 혼합한다.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은 그 자체만을 그대로 피부에 바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마사지용 베이스 오일이 되는 식물성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사용한다. 혼합 방법과 베이스 오일의 종류는 22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아로마 포트로 향을 피운다. 향을 피우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로마 포트이다. 그릇에 물을 담고 원하는 향의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 아래서부터 데운다. 아로마 포트가 없을 때에는 세면기 등에 뜨거운 물을 담고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면 간단히 수증기로 향을 즐길 수 있다. 욕조에서 사용한다. 천연 소금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고루 섞은 다음 욕조에 넣으면 자신만의 아로마 솔트가 된다. 소금 성분으로 인해
몸도 따뜻해지기에 일석이조이다. 목욕물에 에센셜 오일을 직접 넣으면 분리되어 버려서 잘 섞이지 않게 되므로 주의한다. 직접 바르거나 마시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라벤더나 티트리 같은 일부 에센셜 오일은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면 베이스 오일에 섞지 않고 직접 피부에 바를 수 있지만 피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곧바로 멈춘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유럽 허브 약국에서는 에센셜 오일을 마시는 처방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다.